지혜를 달여 인생에 처방하다 지혜보감 채널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아침에 옷장 앞에 서서 오늘은 뭘 입지? 라는 생각으로 한참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 뭘 입을까라는 고민은 단순한 패션 선택이 아니라 인생의 품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사실은 얼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옷차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60대 남성이라도 하나는 구겨진 체크 셔츠에 헐렁한 청바지를 입고 다른 하나는 깔끔한 니트에 잘 재단된 슬랙스를 입었다면 어떤 분이 더 믿음직스러워 보일까요? 똑같은 50대 여성이라도 한 분은 화려한 액세서리와 과한 패턴의 옷을, 다른 한 분은 절제된 컬러와 깔끔한 실루엣의 옷을 입었다면 누가 더 세련되어 보일까요? 옷은 말하지 않지만 당신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 말처럼 옷차림은 우리의 정신세계와 자기관리 능력, 그리고 사회적 지위까지 드러내는 무언의 언어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입어야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귀티가 흐르는 중년이 될 수 있을까?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따라하시면 여러분도 오늘 당장 5배는 더 품격 있고 세련되게 변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방법들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볼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작은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만난 사람을 볼 때 몇 초 만에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이 결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구에 따르면 단 7초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인상의 55%는 외모와 옷차림에서 결정된다고 해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옷차림의 언어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옷차림은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옷차림은 나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반대로 구겨지고 지저분한 옷은 나는 나 자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둘째, 옷차림은 신뢰의 기반이 됩니다. 여러분이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가 구겨진 가운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진료를 받기 전에 다른 병원으로 가실 겁니다. 왜냐고요? 자신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죠. 셋째, 옷차림은 사회적 소통 도구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무언의 언어예요. 예를 들어 정장을 입은 사람은 나는 신중하고 전문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캐주얼한 옷은 나는 편안하고 접근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죠. 넷째,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은 젊음의 비결이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얼굴의 주름이나 흰 머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정돈된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깔끔하게 잘 차려입은 60대는 단정하지 못한 40대보다 더 젊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패션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패션에 관심이 없다는 것과 단정하게 입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패션에 관심이 없더라도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침에 옷을 고를 때 사실은 그날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된 지금 우리는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옷이 나를 더 당당하게 만들까? 어떤 옷이 나의 장점을 더 부각시킬까? 어떤 옷이 나의 역할과 위치에 적합할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옷장 앞에서의 고민이 더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중년이 피해야 할 3가지 스타일링 함정자. 이제 중년이 되면 특히 조심해야 할 패션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빠지기 쉬운 실수들인데 이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귀티 나는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 과도한 젊음, 추구. 나는 아직 젊다 라는 생각에 20대가 입을 법한 옷을 그대로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젊어 보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너무 젊은 스타일을 따라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0대 남성이 찢어진 청바지에 대형 로고가 들어간 후드티를 입는다면 어떨까요? 젊어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나이에 맞지 않는 옷차림으로 불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중년의 젊음은 젊은 옷이 아니라 세련된 핏에서 오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잘 맞는 옷은 그 자체로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두 번째 함정, 무채색에 갇히기.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검정, 회색, 네이비 같은 무채색만 고집하게 됩니다. 튀지 않는 게 좋겠지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모든 옷이 비슷해 보이고 얼굴도 더 칙칙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얼굴색이 탁해지기 쉬운데 옷마저 어두우면 전체적으로 생기가 없어 보이게 됩니다. 무채색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채색을 입더라도 포인트 컬러 하나는 꼭 넣어 보세요. 예를 들어 남성분이라면 네이비 수트에 버건디 색상의 넥타이 하나만 더해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여성분이라면 회색 앙상블에 파스텔 톤의 스카프 하나만 둘러도 얼굴이 환해 보이죠. 세 번째 함정, 체형 무시하기. 이 옷이 유행이니까, 이 브랜드가 좋으니까 하는 생각으로 자신의 체형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명품 옷이라도 내 체형에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대부분 체형에 변화가 옵니다. 허리선이 올라가고 어깨가 처지며 배가 나오는 등의 변화가 생기죠. 이런 변화를 무시하고 예전과 같은 스타일을 고집하면 오히려 더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중년의 멋은 자신의 현재 체형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맞는 옷을 선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배가 나왔다면 허리선이 높은 바지가 더 날씬해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목이 짧아졌다면 비넥 티셔츠나 셔츠가 목을 더 길어 보이게 하죠. 여러분, 이 세 가지 함정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모습은 훨씬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피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적극적으로 귀티 나는 중년으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년의 귀티 나는 스타일링 비법.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중년의 품격을 한층 끌어올려줄 구체적인 스타일링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은 특별한 기술이나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실용적인 비법들이죠. 1. 컬러의 힘을 활용하세요. 중년이 되면 자신만의 시그니처 컬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색이 모든 사람에게 잘 어울리지는 않아요. 자신의 피부톤, 머리카락 색, 눈동자 색에 맞는 컬러를 찾는 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예를 들어 노란 피부톤을 가진 분들은 오렌지나 황금빛이 도는 브라운 계열이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면 푸른 피부톤을 가진 분들은 와인색이나 청록색이 더 생기 있어 보이게 해주죠. 어떻게 자신에게 맞는 컬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러 색상의 옷을 얼굴 가까이 대보는 것입니다. 얼굴이 환해 보이고 생기가 돌아 보이는 색상이 바로 당신에게 맞는 색상입니다. 특별한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중년 이후에는 너무 선명한 원색보다는 약간 톤 다운된 컬러가 더 세련되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선명한 빨강보다는 버건디, 강한 파랑보다는 네이비, 밝은 노랑보다는 머스타드 컬러가 더 품격 있어 보이죠. 2. 소재의 질감에 투자하세요. 귀티가 흐르는 중년의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소재에 있습니다. 값비싼 디자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옷의 질감입니다. 천연 소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빛을 발합니다. 면, 울, 리넨, 실크와 같은 천연 소재는 인공 소재보다 더 우아하게 늙어갑니다. 또한 피부에 자연스럽게 흐르듯 떨어져
체형의 단점을 가려주는 효과도 있죠. 특히 중년 이후에는 한 시즌만 입고 버릴 저렴한 옷보다 오래 입을 수 있는 좋은 소재의 옷 몇 벌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좋은 소재의 옷은 오래 입어도 형태가 잘 유지되고 착용감도 좋아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소재를 볼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옷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만져보세요. 부드럽고 탄력 있는 느낌이 드는 소재가 좋은 소재입니다. 또한 광택이 너무 강하거나 빳빳한 소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년에게는 은은한 광택과 자연스러운 드레이프성이 있는 소재가 더 고급스러워 보이기 때문이죠. 3. 핏맞음새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비싼 옷이 아니라 잘 맞는 옷이 최고의 옷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가의 명품이라도 핏이 맞지 않으면 저렴해 보일 수 있어요. 반대로 저렴한 옷이라도 몸에 딱 맞으면 고급스러워 보이죠. 중년이 되면 체형이 변화하기 때문에 맞음새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너무 헐렁하거나 너무 꽉 끼는 옷은 균형을 잃어 보이게 만듭니다. 잘 맞는 옷을 고르는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어깨선이 정확히 맞아야 합니다. 어깨선은 옷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맞지 않으면 전체적인 실루엣이 무너집니다. 재킷이나 셔츠의 어깨 끝이 내 어깨 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소매 길이가 적절해야 합니다. 재킷 소매는 손목뼈가 살짝 보일 정도로 셔츠 소매는 그보다 12cm 정도 더 길게 나오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셋째, 바지 길이에 신경 쓰세요. 너무 길어서 바닥에 끌리거나 너무 짧아서 양말이 많이 보이는 바지는 균형감을 해칩니다. 정장 바지는 뒤쪽 끝이 구두 뒤축에 살짝 걸리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딱 맞는 옷을 찾기가 어려워요.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수선의 힘을 빌리세요. 중년에 세련된 스타일링에서 수선은 필수입니다. 기성복은 평균 체형에 맞춰 제작되기 때문에 자신의 체형에 완벽히 맞추려면 수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선비 몇만 원의 투자로 몇십만 원짜리 옷의 가치를 2배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4. 액세서리는 덜어내는 미학을 따르세요. 화려한 액세서리가 나를 더 돋보이게 할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 중년의 품격은 오히려 절제에서 나옵니다. 코코 샤넬의 명언을 기억하세요. 집을 나서기 전 거울을 보고 액세서리 하나를 빼라. 이 조언은 특히 중년에게 황금률이 됩니다. 중년의 액세서리는 주목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조화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분들은 큰 귀걸이와 목걸이를 동시에 하기보다 둘 중 하나만 포인트로 선택하는 것이 더 세련되어 보입니다. 남성분들은 화려한 시계와 굵은 반지를 함께 하기보다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것이 더 품격 있어 보이죠. 액세서리를 고를 때는 덜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더 뺄 것이 없는 상태를 목표로 하세요. 이것이 중년의 큐티를 높이는 비결입니다. 5. 깔끔한 관리가 곧 품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옷을 입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깔끔함입니다. 아무리 고급 브랜드의 옷이라도 구겨져 있거나 얼룩이 있다면 그 가치가 반감되죠. 중년의 옷장 관리에는 몇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세탁과 다림질은 기본입니다. 특히 면 셔츠나 리넨 소재는 다림질 한 번으로 완전히 다른 옷이 됩니다. 둘째, 옷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적절한 옷걸이를 사용하세요. 재킷이나 코트는 어깨 모양이 있는 두꺼운 옷걸이를, 니트는 넓은 봉이 있는 옷걸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옷의 형태가 오래 유지됩니다. 셋째,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 정리를 하세요. 입지 않는 옷, 맞지 않는 옷, 유행이 지난 옷은 과감히 버리거나 기부하세요. 옷장에 불필요한 옷이 많으면 오히려 스타일링에 방해가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가진 옷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 옷은 이것과 잘 어울리고 저 옷은 저것과 잘 어울린다는 식의 조합을 미리 알고 있으면 아침마다 옷을 고르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옷장 앞에 서는 시간이 조금 더 즐거워지셨나요? 중년의 패션은 복잡한 규칙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옷차림을 넘어서
중년의 품격을 완성하는 행동과 태도 지금까지 우리는 옷차림을 통해 귀티 나는 중년이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품격은 옷차림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멋진 옷을 입어도 행동과 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패션을 넘어 중년의 품격을 완성하는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중년이 되면 피해야 할 3가지 행동. 먼저, 아무리 멋진 옷을 입어도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부정적으로 비춰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째, 불필요한 불평과 비판. 20대의 날카로운 비판은 젊은 패기로 불릴 수 있지만 50대의 동일한 비판은 늙은이의 잔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정적인 말은 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식당에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젊은이의 날카로운 불평은 까다롭다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중년의 같은 불평은 꼰대 같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같은 말이라도 나이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둘째, 남을 깎아내리는 말하기. 김 부장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대. 이 과장은 늘 그 모양이지 같은 뒷담화는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은 더 큰 실망을 줍니다. 중년의 대화에서 가장 멋진 것은 남을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격려하고 존중하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실패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품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셋째, 필요 이상의 자기 과시. 내가 젊었을 때는 으로 시작하는 끊임없는 자랑은 오히려 자신감이 부족해 보이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과도한 자기 자랑은 오히려 작아 보이게 합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자신을 증명하려는 필사적인 노력 없이도 편안히 자신일 수 있는 상태에서 나옵니다. 말을 아끼고 필요할 때만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태도가 더 존경받습니다. 나이 들어도 인기 있는 중년의 3가지 태도. 반대로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중년의 태도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옷차림 못지않게 당신의 매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첫째, 진정한 경청의 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라고 진심으로 물어보는 사람, 상대방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맞추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항상 환영받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하기보다 듣는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경청은 단순히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고 질문을 통해 더 깊은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 참 흥미롭네요.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와 같은 질문은 상대방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둘째, 진심 어린 칭찬과 감사의 표현. 정말 잘하셨네요. 당신 덕분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중년은 어느 모임에서나 환영받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진심 어린 칭찬과 감사의 말은 더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젊었을 때는 칭찬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중년의 칭찬은 경험에서 나오는 무게감이 있어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라는 중년의 한마디는 젊은이에게 큰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어린 세대를 진심으로 칭찬하는 중년은 꼰대가 아닌 멘토로 존경받게 됩니다. 누군가의 작은 성장과 변화도 알아차리고 인정해주는 따뜻한 시선이 중년의 매력을 배가시킵니다. 셋째, 유연한 사고방식과 배움의 자세. 저는 이런 방식으로 배웠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을 수 있는 겸손함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는 미덕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기보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린 태도는 나이를 초월한 매력을 선사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이나 최신 트렌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중년은 젊은 세대와의 소통 다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앱 사용법을 알려줄 수 있니? 라고 물을 수 있는 용기는 세대 간 벽을 허무는 첫걸음입니다.
유연한 사고방식은 패션에도 적용됩니다. 자신의 나이에 맞게 트렌드를 받아들이고 재해석할 줄 아는 중년은 촌스럽지 않으면서도 나이에 맞는 세련된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중년의 품격을 높이는 일상 습관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큰 변화를 가져오는 습관들을 소개합니다. 이 습관들은 옷차림과 태도를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첫째, 바른 자세의 힘. 어떤 옷을 입었든 구부정한 자세는 그 가치를 반감시킵니다. 반면 가슴을 펴고 고개를 들어 걷는 사람은 같은 옷을 입어도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앞으로 굽고 목이 앞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의식적으로 교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어깨를 뒤로, 가슴을 앞으로, 턱을 약간 들자라고 자신에게 상기시켜 보세요. 좋은 자세는 옷맵시를 살릴 뿐 아니라 실제로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미쳐 자신감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분만 바른 자세를 유지해도 자신감 호르몬 수치가 올라간다고 하니 거울 앞에서 하루에 몇 분씩 바른 자세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건강한 식습관과 수분 섭취. 아무리 멋진 옷을 입어도 피부가 건조하고 칙칙하다면 그 효과는 반감됩니다. 중년 이후 피부 노화가 빨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건강한 식습관과 충분한 수분 섭취로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하루 6-8잔의 물을 마시고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며 과도한 당분과 알코올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피부 상태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녹차나 허브티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적절한 운동의 놀라운 효과. 운동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적절한 운동은 자세를 바로잡고 혈색을 좋게 하며 옷맵시를 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근력 운동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이는 체형 변화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일주일에 2-3회 30분씩이라도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하면 체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 수영, 요가와 같은 저강도 운동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걷기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인데 바른 자세로 하루 30분만 걸어도 체형 유지와 혈액순환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맨몸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 짧은 시간 투자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중년의 품격을 완성하는 말하기 방식. 지금까지 우리는 옷차림, 태도, 그리고 일상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중년의 품격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 바로 말하기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에 힘 급하게 높은 톤으로 말하는 것보다 천천히 낮은 톤으로 말하는 것이 더 신뢰감과 품격을 줍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질 때일수록 의식적으로 목소리 톤을 낮추고 말의 속도를 줄여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낮은 톤의 목소리는 리더십과 신뢰감을 주는 반면 높고 날카로운 목소리는 불안감과 조급함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호흡을 깊게 하고 배에서부터 소리를 내는 연습을 하면 더 안정적이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둘째, 간결하고 정확한 표현. 그러니까 뭐랄까 같은 군더더기 없이 핵심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말하기는 나이가 들수록 더 큰 가치를 가집니다. 특히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중년의 말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이 아닌 정확함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정보는 제가 알기로는 이라고 시작하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라는 단서를 달아 전달하는 것이 더 신뢰를 줍니다. 셋째, 나 중심이 아닌 상대방 중심의 대화. 내 생각에로 시작하는 말보다 당신의 의견은 어떠세요? 라고 상대방의 생각을 먼저 물어보는 태도는 중년의 대화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대화할 때는 자신의 경험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 그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하는 말 대신 요즘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대화 중에 자주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군요, 이해합니다와 같은 공감의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중년의 대화 방식입니다. 중년의 품격을 완성하는 자신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옷차림, 태도, 습관, 그리고 말하기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요소를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감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옷차림이나 외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자신감이 있을 때 앞서 이야기한 모든 요소들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첫째, 나이를 자랑스럽게 받아들이기. 나이 들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마세요. 중년의 품격은 나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주름과 흰 머리카락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과 지혜의 증표입니다. 젊음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기보다 현재의 나이에서 가장 멋진 모습을 찾아내는 것이 진정한 중년의 매력입니다. 둘째, 자신의 장점 알기.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따뜻한 미소가, 어떤 이는 지적인 대화가, 또 어떤 이는 유머 감각이 장점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알고 그것을 자신 있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젊었을 때보다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명품 옷보다 더 가치 있는 당신만의 매력이 될 것입니다. 셋째,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는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년의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물론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타인의 시선 의식은 오히려 자연스러움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년의 멋은 나답게 사는 데서 나옵니다.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스타일, 자신이 진정으로 즐기는 취미,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신감 있게 표현할 때 진정한 품격이 완성됩니다. 오늘 우리는 중년의 품격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변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배운 내용 중 단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내일 아침 옷장을 열 때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색상의 옷을 하나 골라 입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또는 하루 종일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작은 변화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결국 새로운 당신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년의 나이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자랑스러운 성숙함의 시간임을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지혜보감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지혜보감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약속.